자, 오늘 두 번째 시간 너희들 공부하는 거 이제 두 번째가 각이야. 지난 시간에 기본 도형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두 번째 시간은 각인데 각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일단 알아볼 수 있도록 하자. 자, 각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봤던 반직선 기억하지? 한 점에서 한쪽으로 쭉 올라가 있는 이런 녀석. 그리고 요 하나에서 또 하나로 쭉 간 거. 이렇게 반직선 두 개, 시점이 같은, 시점은 여기잖아, 시점. 그치? 시점이 같은 반직선 두 개로 이루어진 어떤 이 사이의 어떤 간격.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각이라고 불러, 각. 그러면은 여러분들 혹시 선생님, 요거 말고요. 요쪽도 각 아닌가요? 그죠? 그렇게 고민을 할 수 있을 텐데, 맞아. 얘도 각이고 얘도 각인데 보통 예전에는 그래서 이 안쪽이 좀 좁은 데를 우리가 내각이라고 하고 요 큰 데를 외각이라고 일단 이제 불렀었는데 요즘에 그런 분류는 하지는 않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이라고 하면은 요 안쪽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반직선 두 개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 간격을 우리 각이라고 했다면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좀 정확하게 배우기 시작하다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혹시 봤던 기억나는 거 혹시 있니? 이제 선과 선이 만나면 뭐가 생긴다 그랬어? 무슨 점이라고 그랬지? 교점이 생기는데 우리가 선과 선이 생겼을 때 선과 어떤 선이 만났을 때 어떤 이 점이 생기고 이 점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이렇게 각도 생기게 되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 생기는 요 각들을 교선들에 의해서 생기는 각이라고 해가지고 교각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일단 우리 저렇게 했을 때도 우리는 두 직선이 만나게 되면은 각도가 생긴다. 각이 생긴다. 여러분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보통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우리가 O라고 하고 여기 있는 점을 B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요 각을 우리가 표현할 때는 자, 각 이렇게 쓰고 A, O, B. 중요한 거는 이 O라는 녀석이 이 녀석이잖아. 이 가운데 있는 녀석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야지만 된다. 여러분들 요거까지는 기억을 합시다. 자, 우리가 각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라고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있을 수 있도록 합시다. 이 각이 이거야, 각. 그러면은 옆에 밑에 나와 있는 거. 우리 이것들은 좀 기억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 돼. 우리가 흔히 가장 기본적인 각, 그냥 자, 우리가 영도라고 되어 있는 거, 요렇게 되어 있는 거 우리는 자, 여기를 중심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은 각도가 요렇게 요만큼 되는 거야. 이 각도 몇이야? 자, 180도죠. 180도. 180도를 우리는 무슨 각이라고 하냐면은 어떻게 하지? 평각이라고 합니다. 평각. 얘를 평각이라고 그래. 평각. 그리고 이 180도를 정확하게 반으로 나눈 거. 이 전체가 180도니까 반으로 나누면 몇이겠어? 90도. 자, 90도가 되겠지? 이 90도가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직각이라고 한다. 자, 이런 여러분들 이렇게 각을 표현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거. 사실 평각은 잘 쓰지는 않는 것 같아. 직각이란 말을 잘 쓰고. 자, 지금부터 중요한 거. 자, 이렇게 평각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직각이 있어. 이렇게 있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0도부터 여기 0도라고 할 수 있겠지? 여기는 이제 90도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여기는 180도라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이 0도하고 90도 사이에는 이런 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예각이라고 합니다. 예각, 이렇게. 자, 그리고 이쪽에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는 작은 이쪽에 있는 각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은 둔각이라고 해요. 둔각이라고 해.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자, 0도나 90도나 180도는 예각이나 둔각에 포함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안 돼. 자, 0도, 90도, 180도는 예각이나 둔각이라는 거에 아예 포함 자체가 안 돼. 그러니까 90도는 예각이야, 둔각이야 라고 하면은 예각도, 둔각도 아닙니다, 야, 답은.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다가 써놓을 수 있으면 써놔. 자, 예각은 자,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은 걸 우리는 예각이라고 불러. 예각. 그리고 둔각은 자,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은 것을 우리는 둔각이라고 부르고, 자, 이거 봐. 부등호를 보면 알겠지만 등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90도는 0도나 90도, 180도는 예각이나 둔각에 절대로 포함이 안 된다. 이걸 여러분들 조금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 직각, 평각, 예각, 둔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자, 지금부터 계속 각의 크기라는 것을 구하게 될 거야. 지금 여러분들 지금 개념 2에 곧 나오는 게 각의 크기잖아. 개념이 각의 크기.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각의 크기를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거야.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 알았어. 방정식이야, 방정식. 자,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 각의 특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 각의 특징을 배우고 나면은 각도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한테 나오는 문제들은 여기가 몇 도인지를 구해봐라, 그 얘기를 하게 될 거야. 그런데 그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방정식 세우는 거야, 방정식.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에요. 자, 요각하고 요각을 다 더하면 몇이야? 몇 도야? 180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각도에 대한 지식을 방정식의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그 방정식을 풀이하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은 각의 크기를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 예를 들면은 11번하고 12번 문제를 내가 지금 한번 풀어볼 테니까 11번하고 12번 문제 내가 풀어줄 테니까 지금 먼저 한번 풀어봐봐. 문제 한번 풀어보자. 봐봐. 선생님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방정식을 세워야 된다라고 그랬어. 방정식을. 자, 일단은 볼게. 얘는 지금 동그라미 하나 정도인 거고 이 동그라미 두 개가 있으니까 이 각도의 두 배라는 거지, 얘가. 그지? 여기는 뭐 x라는 거고 x가 두 개 있으니까 이 각도의 두 배라는 거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딱 하나야. 얘가 두 배고 얘가 두 배고 이거 전체가 뭐였도다? 180도다. 요것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럴 때부터 여러분들 문자화식 1학기 때 뭐 죽도록 배웠잖아. 그런 것들을 써먹는 거지. 자, 얘를 우리가 x라고 하면은 얘는 몇이 되는 거야? 2x가 되는 거지. 얘가 y라고 한다면 얘는 몇이 되는 거야? 2y가 되는 거야. 따라서 이거 전체를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자, 3x 더하기 3y는 무엇이 되는 거? 180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전체를 3으로 나눠주면은 x 더하기 y가 몇인 거야? 60도.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BOD. x 더하기 y니까 60도.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치? 똑같은 방식이야. 자,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도 가볼게. 자, 내가 얘를 x라고 하면은 얘는 몇이 되는 거야, 이번엔? 3x가 되겠지. 자, 여기를 3y라고 하면은 얘는 y가 되겠지. 따라서 얘를 전체를 더하면은 자, 4x 플러스 4y가 180이 되니까 자, x 더하기 y가 뭐가 됩니까? 45가 되겠죠? 45가 되겠죠? 45가 되니까 자,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한 뭐야? 3x 더하기 3y BOD는 그치? 그럼 몇이야? 135도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답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내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나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자, 여러분들 사실은 다 알아. 봐봐. 얘가 180도야. 얘를 두 개로 쪼개면 몇이야? 90도야. 네 개로 쪼개면 몇이야? 45도. 자, 네 개로 쪼개면 45도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3x 더하기 3y는 그냥 요 각도가 되는 거야. 그렇지? 자, 지금 봐봐. 45도, 지금 봐봐. x가 4x 플러스 4y. 그러니까 x 플러스 y를 하나로 뭉뚱겨를 보면은 얘는 4개를 더하면 180도니까 그때는 그냥 하나가 뭐가 되는 거야? 45도가 되는 거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45도가 3개 있는 거랑 다름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각도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되는 각도 중에 하나야. 45, 90, 135, 180. 45도씩 더했을 때. 자, 그리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3으로 나누면 여기가 몇이야? 그치? 60, 120, 180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잘 쓰는 각도가 돼. 되게 중요한 각도야, 이 각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3배 했을 때 180이 나온다? 그럼 하나는 뭐야? 60도.
그럼 당연히 그냥 하나가 60도가 바로 나오는 거지, 이런 경우에는. 야, 이런 경우가 좀 쉽게 나오는 경우, 이렇게 좀 쉽게 나오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 자, 개기명 3, 4. 3에서 4까지는 한꺼번에 이렇게 맞꼭지각입니다. 자, 뭐냐면은 맞꼭지각은 일단 뭐냐면은 두 개의 선이 필요해. 자, 일단은 직선 두 개가 필요합니다. 맞꼭지각이 나오려고 한다면은. 자, 보면은 이렇게 선이 두 개가 만나면은 이걸 무슨 점이라고 그랬지? 교점. 이 교점이 생기면은 각이 총 몇 개가 생겨?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가 생기게 된다. 근데 이때, 자, 마주 보는 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서로 맞꼭지각이라고 그래요. 그럼 만약에 얘 같은 경우는 맞꼭지각이 몇 개가 있는 거야? 두 쌍이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두 쌍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쌍, 두 쌍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맞꼭지각은 같다야. 항상 같다. 자, 크기가 같다. 맞꼭지각은. 자, 어떻게 되냐?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야? 몇 도야? 180도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180도죠. 근데 이 180도에서 요만큼을 뺀 녀석이 얘잖아. 마찬가지로 이 180도에서 요만큼을 뺀 녀석이 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각도하고 이 각도는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동일한 방식으로 얘도 마찬가지 이 각도랑 이 각도가 무조건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은 이렇게 그냥 눈으로 보면서 아, 이렇게 해가지고 같구나라고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도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히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야.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4번 뭐야? 맞꼭지각을 이용해서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어. 자, 뭐냐 하면은 보통 사실 이런 쉬운 문제는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몇 번 문제?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건 너무 쉬운 문제죠. 예를 들면 여기가 x 20도고 여기가 40도래. 그럼 x 뭐야? 60. 너무 당연하지. 얘랑 같으니까. 그지? 자, 이런 문제는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어떤 느낌? 좀 저급한 문제죠. 아, 비하돼도 되네. 아니, 내가 너희들 잘못 얘기하는 거야. 문제를 비하한 게 아니라 이미 비하되어 있는 문제야. 이런 문제 말고 많이 나오는 문제들은 뭐냐면은 5번이나 8번 같은 문제야. 자, 내가 5번하고 8번 풀어줄 테니까 지금 한번 풀어봐. 자,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5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여러분들 여기서도 알고 있는 정보가 뭐가 있느냐? 하나도 없어. 유일하게 알고 있는 건 얘네들이 직선이라는 거. 그지? 얘네들이 직선이기 때문에 평각을 이렇게 전체를 했을 때 우리가 180도라는 것을 알고 있다. 요 정도야. 근데 봐봐.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맞꼭지각이 될 테니까 얘랑 얘가 같아서 얘가 2x-10 이렇게 되겠지. 자, 그렇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얘가 180도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 x 더하기 50 더하기 2x-10 더하기 3x- 52 그지? 마이너스 52. 자, 얘가 몇이 되는 거야? 얘가 180도가 되도록 우리가 x값을 잡아주면 돼요.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딱 보면 이런 느낌은 들어야 돼. 어차피 어떤 맞꼭지각이 지금 주어진 상황이잖아. 이렇게 세 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고 맞꼭지각이 총 3쌍이 생기잖아. 그치? 그럼 3쌍을 더하기만 하면은 뭐가 되는 거야? 무조건 180도가 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8번도 봅시다. 여기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2개가 주어진 거야. 얘랑 얘는 우리가 직선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 여기에 직각이 또 하나 주어졌잖아. 직각이 또 하나 주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가 30도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도가 되는 거야? 120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이 120도가 결국 뭐야? 이 녀석이랑 맞꼭지각이 되는 거잖아. 따라서 자, 5x-45가 120도가 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x값을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봐봐. 여러분들 지금 각도 구하고 있잖아. 각도 구하고 나중에 이제 뭐 길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구하게 될 텐데 그렇게 할 때마다 지금 뭐 하고 있어? 여러분들 지금 풀고 있는 것 자체가 뭐냐면 방정식을 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세우고 그렇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계산까지 해낼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놔야 된다고.
자, 그리고 맞꼭지각의 개수는 여러분들 뭐 당연하게 직선이 뭐 3개 있으면은 3개가 나오겠죠. 세 쌍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 자, 18페이지 봅시다. 자, 그리고 개념 6번 같은 경우에 여기 조금 중요해. 여러분들 좀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자. 됐죠? 자, 여기 봅시다. 이제 이 수직과 수선이란 얘기는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앞으로 도형을 하면서 계속 이런 단어가 나올 거야. 그럼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이것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은 나와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의미를 기억을 하고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교. 이거는 잘 나오진 않아요. 나오진 않는 건 아니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직교란 말로 이렇게 딱 여러분들은 막 좀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는 편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직교는 어떤 직선과 직선이 만나는데, 그럼 이거 만나는데, 이 만날 때 어떻게? 직각으로 만날 때.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직선이 직교한다라고 하면은, 두 직선이 직각으로 만나는구나. 직각으로 만나는구나. 여러분들 직교하는 거 제일 많이 봤던 게 뭐죠? 좌표평면. 좌표평면이 결국 뭐냐면 직교하는 두 직선이에요. X축과 Y축이 직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 직교는 우리가 이렇게 직각으로 만나는 두 직선을 우리는 직교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직선을 얘를 A, B라고 하고 얘를 우리가 C, D라고 하면은 자, A, B라는 직선과 C, D라는 직선이 직교한다라는 표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런 표시로 하게 돼 있어요. 욕 아니에요? 욕 아니야, 얘들아? 저희가 좋아한다고요. 싫어해도 돼. 이렇게 좋아해. 지금 너무 좋아하고 있잖아. 너무도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난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싫어할 수도 있죠.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 별로 안 좋아해요. 표정은 너무 좋아요. 표정은 너무 좋아요. 알겠지? 여러분들 직교한다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한다. 자, 기억을 하고 계시고. 두 번째, 수직과 수선. 자, 수직과 수선. 자, 봐봐. 지금 어떤 녀석이냐면은, 자, 직교하는 두 선분.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일단 어떤 선분이라든가 직선이 직교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직각으로 만난다라는 거잖아. 그지? 이 직각으로 만났을 때, 예를 들면은 CD랑 AB는 어떻게 만나는 거야? 수직으로 만나는 거야. 거기서 말하는 게 바로 수직이에요.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 이거야. 그리고 수선은 뭐냐면은 서로에게 말할 때. 그러니까 봐봐. CD라는 녀석은 AB라는 직선의 수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지 마. 여기서 뭐냐면은 자, 수선이라고 하면은 수선은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CD, 여기 CD라고 해보자. 여기 C, D가 있어가지고 우리 선분 CD를 한번 생각해 볼게. 이 CD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의 수선이라고 하면은 이 CD와 어떤 녀석? 수직인 선들을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수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그었어. 얘가 AB야. 그러면은 선분 AB도 CD의 수선이 되는 거고, 뭐 수직인 거 아무나 상관없어. 얘가 수직으로만 만난다면은 나머지 이 직선들은 전부 다 이 CD라는 녀석의 수선이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 직선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CD라는 녀석도 얘의 수선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선이라는 것은 내가 기준을 하나 딱 먼저 하나 딱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 직선이나 선분과 수직인 녀석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부 다 수선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중요한 건 뭐야?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돼. 기준이.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는 해주지만 어쨌든 선분과 수직이면 우린 다 그것들을 수선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세 번째, 수직 이등분선. 어떤 선분이 있어. 자,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이은 선분이 있어. 이 녀석의 수직 2등분선이라고 했을 때는 일단 뭐야? 수직으로 만나겠지. 그 다음 또 하나가 뭐가 있어? 2등분. 2등분이 뭐야? 두 개를 극이게 등 같게. 같게. 그러니까 여기에 가운데 점을 딱 잡고 이 가운데 점 뭐? 중점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 중점은 뭐야?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을 때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해? 중점이라고 하잖아. 이 중점을 지나는데 어떻게? 수직으로 지난다. 그러면은 수직으로 이렇게 지날 때 얘를 뭐라고 하는 거냐? A, B의 수직 2등분선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지? 요거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야. 이게 뭐 더 이상 얘기해 줄 건 없어. 여러분들이 그냥 다 하나하나 그냥 익숙하게 외워야 되는 그냥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이거 수직 2등분선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애들이 이거 좀 힘들어하는 거. 힘들어한다기보다도 조금 헷갈려 하는 거. 네 번째. 자,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여러분들 근데 수선은 뭐야? 수선. 그렇지? 어떤 선이 있을 때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수선은 내가 어떤 A랑 B라는 녀석이 있는 이런 선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수선이라는 것은 얘의 직선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선을 우리 뭐 수선이라고 한다고. 수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수선을 만들 때는 어떤 식으로 수선을 만들 수 있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야. 원래 AB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AB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하나가 여기 어딘가에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얘를 한번 내가 C라고 한번 더 볼게. C. 그럼 봐봐. 얘랑 만약에 이 C를 지나면서 이 A, B와는 직교하는 선을 내가 하나 그릴 수 있겠지. 하나밖에 나오지 않겠지. 자, 얘를 지나면서 이 AB와 직교하는, 수직으로 만나는 그런 선은 딱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여기서 쭉 직각으로 내렸을 때 요 점이잖아, 요 점. 그지? 그러면은 우리는 이 점을 뭐라고 하냐면 수선의 발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를. 그러니까 지금 수선의 발은 여기다 꼭 적어놔. 얘는 점이야, 점. 얘는 직선도 아니고 어떤 것을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얘는 점이야, 점. 수선의 발이라고 하면은 C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라고 하면은 이 점, 이 기준이 되는 선의 어떤 특정한 점,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수선의 발이라고 한다. 자, 요거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아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왜 그러냐면 수선의 발이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조금 점 같은 느낌이 아니잖아. 발 같은 느낌이 들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게 애들이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점이야. 이건 수선의 발을 얘기했을 때 우리는 어떤 특정한 하나의 점을 나타낸다. 이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있으세요. 자, 그리고 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어떤 직선이 있어. 그리고 점이 있어. 그럼 거리는 뭐라고 했니? 거리라고 했을 때는 뭐라고 했어? 가장 짧은. 그거 정확하게 우리가 조금 유식한 말로. 그렇지. 최단거리. 최단거리인데 거리가 그대로 있네요? 그러니까 가장 짧은 길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점과 이 직선이 어떤 선을 그었을 때 가장 짧은 선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거리라고 부른다는 거야, 거리. 그럼 당연히 거리는 어디겠어? 수선의 선분이 되겠지. 수선의 길이가 되겠지. 이 점과 수선의 발의 길이가, 그지? 수선의 발의 길이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거리가 되는 거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렇지? 여러분들 요걸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모르는 건 하나도 없어. 모르는 건 하나도 없는데 용어. 자, 수직과 수선, 뭐 수선이 어떤 녀석이다? 수선의 발은 뭐다? 수직 이등분선은 뭐다? 이런 것들이 얘기가 여러분들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이건 이거구나라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하고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가장 짧은 거. 가장 짧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이 점에서 내린 수선의 발에
요 수선의 발까지의 요 길이가 거리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고 지난번 시간에도 내가 이 거리 얘기하면서 삼각형의 높이 얘기했었잖아. 높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런 거야. 만약에 이런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둔각 삼각형 가장 큰 각의 길이가 각의 크기가 둔각인 녀석을 우리 둔각 삼각형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얘를 밑변이라고 봤을 때 높이가 얘가 아니잖아. 이 길이가 높이가 아니잖아. 이 길이가 높이가 아니야. 왜냐하면은 높이라는 것은 거리거든? 높이는 거리잖아. 밑변도 거리고 높이도 거리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꼭지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얘가 거리가 되는 거고 얘가 이가 거리가 되고 얘가 결국 높이가 되는 거지. 그렇지. 우리가 얘를 높이라고 하지 않고 얘를 높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렇다. 높이는 뭐다? 거리이고 거리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항상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가장 짧은 녀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높이라고 한다.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이게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좀 얘기를 해줄게. 예를 들면은 저 19페이지 한번 봐봐. 19페이지에 6번 문제 있잖아. 한번 쭉 보고 봐봐. 내가 이제 하나씩 풀어줄 테니까 이 문제를. 자 봅시다. 자 1번 봐봐. 자, 선분 BC와 선분 CD, 선분 BC, 요 녀석과 선분 BC와 선분 어떤 거야? CD의 교점. 그러니까 봐봐.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교점은 당연히 얘죠. C죠.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야. 자, 두 번째. BD의 수선. 자, BD의 수선은 뭐야? 얘가 기준이 된 거야. 그지? 얘가 기준이 된 거니까 얘랑 뭐랑 수직으로 만나는 모든 직선들이 되는 거지. 그럼 봐봐. CD나 AB나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수선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2번은 맞아요. 점 C와 AB 사이의 거리. 점 C가 어딨어? 자, C와 AB는 어디야? AB 사이의 거리는 6입니까? 아니지.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되겠죠. 그죠? 얘가 돼가지고 4cm가 되는 거죠. 그지? 4cm, 왜냐면 얘랑 같을 테니까. 그지? 4cm가 되는 게 맞다. 자, 네 번째. 점 B에서 CD에 내리자. 점 B에서 CD에 내린 수선의 바른 점이라고 그랬어. 그럼 뭐? D죠. D가 돼가지고 맞는 거야. 자, 5번. 점 A와 점 BD 사이의 거리. 점 BD는 어디야? BD 사이의 거리는 얘죠. 그죠? 얘니까 3이죠. 3이 돼야겠지?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고. 이 녀석과 이 점 사이의 거리는 얘야. 수선으로 생각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3이 돼야지 답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옳지 않은 것 때문에는 3번하고 5번이 두 개가 옳지 않은 그런 녀석이 된다. 여러분들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